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주말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멀리서 또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네. 네, 지난주 장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 시장은 시작하기도 전부터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장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죠. 일단 부양책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이 질질 끌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판 진통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었을까요?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다 뉴스 들으셨겠지만 부양책의 진통 끝에 일단 합의는 된 거 아닙니까? 다만 이게 주말에 됐기 때문에 금요일 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이제 될지 안 될지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막판의 주가가 지금 흘러내리는 모습은 부양책 협상이 진통이 계속된 거였는데요. 바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밤에 열린 미국 시장은 어떤 흐름이 보일지 모르죠. 여하튼 일단은 긍정적인 소식임에는 분명하겠습니다. 역시 가장 큰 지난 주말 이슈는 테슬라가 편입되는 것이 나오면서 그 종가 부분에 집중적인 매수가 몰렸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 역사상 그동안에 120, 30년 동안의 역사, 뭐 그 전부터 하면 200년의 역사지만 미국 역사상 10번째로 많은 거래량이 터진 날이 지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내렸지만요. 주간 기준으로는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올랐습니다. 다우가 한 0.4% 올랐고요. 나스닥 무려 3%가 넘게 지난 한 주간에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유가도 5개월 연속,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올라갔고요. 주간으로 7주 연속 됐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유가는 $50 선 지점에 완전히 임박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값도 지난 금요일 날은 소폭 등락했었지만 꾸준하게 좀 반등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1,900에 도달할 수 있느냐라는 시각도 있다는 것이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역시나 테슬라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됐는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날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긴 했거든요. 뭐, 마감 기준으로는 5% 넘기, 6%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상당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아마 S&P 500 편입에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고 그렇게 관심을 모은 것은 아마 역사상 처음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럴 만도 하죠. 시가총액 5위, 6위 되는 기업이 단박에 지금 S&P 500에 편입됐으니까 그만큼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 자체가 이런 거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편입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종가 가장 리스크를 주려면 종가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하루짜리의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막판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빨간 박스를 펴놔서 그려드렸는데요. 그만큼 주가가 표현은 그렇지만 졸지에 많이 올라간 것이 되겠거든요. S&P 다우위원회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은 편입 S&P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는 세시 펀드 같은 경우에 한 1억 3천만 주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당일날 거래된 거가 2.2억만 주입니다. 평소 거래량의 4-5배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패시브로더라는 것은 거의 다 편입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참고해서 보는 것들은 뭐 미리 들어갈 수도 있고 이번 주부터 꾸준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핵심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수량들이 있거든요. 인덱스를 100% 투자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얼추 다 포함됐다, 거래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의 손바뀜이 한 4분의 1 정도가 손이 바뀌었으니까 그날 하루에 거래량 완전히 터졌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펠라톤도 나스닥 100에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펠라톤 그림도 똑같은 그림이 났습니다. 종가에 갑자기 종 막판에 그냥 훅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저희가 이제 틴더 그룹 얘기하면서 데이팅 앱이라고 얘기했던 매치도 막판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똑같은 흐름이 이어진 하루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수에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이 막판에 좀 크게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자, 금요일장 마감 이후도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항상 주목을 해라라고 해주셨던 종목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나이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는 좋은 실적을,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네, 맞습니다. 장 마감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나이키 하면 전 세계 스포츠용 브랜드에서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에서 1위죠. 특히 미국에서 작년 대비 올해 소위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더 올라간 것을 제가 파이퍼 제프의 어떤 설문조사 갖고 제가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실적이 발표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에서 5.6%가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요.
145달러 수준까지 임박하면서 오늘 이 가격에 그대로 나오면 바로 사상 최고까지 직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주당 이익이 78센트가 나왔는데요. 전망이 62센트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미국에서 쓸 때는 예상보다 10%더 상회한 것을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하고요. 10%보다 더 떨어졌을 경우는 어닝 쇼크인데요. 전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매출도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요. 중요한 흐름은 역시 온라인 매출인데요. 온라인 매출이 84%가 늘어났고요. 역시 운동화 라인이 10%가 증가했고 의류도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보면 좀 편차가 심했는데요. 미국 북미 지역은 거의 작년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중국이 무려 24%가 늘어났다는 것도 그만큼 중국 지역에서의 소위 그레이터 차이나라고 얘기해서 중국, 홍콩, 대만을 표시하는 용어인데요. 또 이들 쪽에서의 어떤 소위 아이폰도 마찬가지지만 나이키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부분이었습니다. 네, 나이키가 호실적에 힘입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당히 많이 오른 모습을 체크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은행주가 이날 또 주목을 받았는데 장 마감 후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요. 연준에서 이제 관련 내용을 좀 보도를 했는데 자사주 매입을 허용을 했죠. 네, 맞습니다. 은행들이 이제 최근에 또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요. 페드가 조건을 충족한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자사주 매입 제기를 허용했습니다. 배당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배당과 자사주의 자사주가 전체적으로 페이어, 그러니까 고객 주주한테 돌려주는 규모의 미국은 평균 한 7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사주인데 다음 분기 자사주와 배당의 총합이 최근 4분기의 평균 이익을 넘어서는 규모는 안 된다고 하면서 무조건 많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도를 줬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은 뭐 약속한 듯이요. 그런 페드에서 발표가 나자마자 JP모건에서 직후에 이사를 했고요. 바로 2021년도에 300억 달러의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바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JP모건이 시간에서 바로 6%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골드만삭스도 5%가 넘는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 밤에 열릴 미국 시장에서 다우지수, 물론 나이키도 지금 다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 움직임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저희가 금요일 날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보유가 지금 사상 최고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보여줄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2021년은 은행주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러 차례 미국의 전문가들 얘기했고요. 특히 한번 저희도 표현해드렸지만 표현이 그렇지만 좀 자다가도 지금 바람에도 지금 사과가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윈드펄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은행들이 지금 내년에 대한 기대가 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은행주를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 주간을 맞이했거든요. 금요일이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회는 분위기는 좀 그다지 이렇게 뭐 전과 비교해서 크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진 않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각국에 내려오진 못하더라도 이제 주식시장엔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선물을 주고 가실까요? 주식시장 어떻게 하러 갈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건데요. 12월 초에 잠시 주춤했던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이 지금 2주 연속 늘어났고요. 특히 지난주에 또 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주식으로 들어오는 펀드나 ETF랑 펀드의 흐름인데요. 그만큼 지금 누가 뭐라고 간에 돈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저희가 매일매일의 그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많이 통계를 보여드리겠는데 오늘 1945년 이후에요. 2년 이후에 미국의 연말의 마지막 10일 거래입니다. 마지막 거래일 10일이기 때문에 딱 15일, 16일 그때부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마지막 10일 동안의 거래 동안의 주가 등락률을 보면 거의 다 지금 위로 플러스가 났죠. 물론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등락은 차이가 나고 과거에 2018년에 급락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는 플러스가 난 적이 많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떨어질 거다 얘기하기보다는 내년 대비해서 특히 12월에 또 좋았을 경우 1월에도 1월 효과가 있었던 가격 어떤 경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뭐 괜찮을 거라 보고요. 참고적으로 마지막 10일 동안 상승 확률은 70%고요.
평균 주가 상승률은 지수로 1%였다는 거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경기를 선반영한다는 구리 가격이 2013년 이후에 또 최고 수준 톤당 8,000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우리나라 포스코에 대한 했지만 냉형 강판 가격이 이제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도 이건 내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가 싶네요. 네. 산타 랠리가 과연 펼쳐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 주 장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번 주 일정에 관련해서 경제 지표들 어떤 지표들이 나오게 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크게 추후한 건 없습니다. 그 실적 시즌도 끝났기 때문에 뭐 한두 개의 기업 정도밖에 없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20일 날 화요일 날 발표되는데요. 지난달보다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겠고요. 그 밖에 수요일 날은 개인 소득과 소비 지출이 있고요. 24일 날은 내구재 주거니 정도 있는 정도가 관심권이 되겠습니다. 부양책 타결 그리고 모더나 백신 승인과 같은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오면서 이번 주 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 주간 장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